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서 강의명이 집합이라는 게 뭔지, 집합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학에서 그 뜻과 표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집합이라는 게 뭐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얘기하든 쌤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무조건 누가 얘기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애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쁘다라는 거는 기준이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키 큰 애, 키 큰 애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뭐 10 이하의 정수, 자, 뭐 10 이하 정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묻는다면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정수보단 자연수가 조금 더 작겠네요. 자연수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이거는 명확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원소라고 불러요. 자, 원소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보통 문자를 이야기를 할 때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자, 집합은 대문자로, 그 다음에 원소는 소문자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A가 만약에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한다면은 표현됐다라는 뜻, 그러니까 포함됐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집합이 영어로 이제 element거든요. 여기에서 1을 따와서 이렇게 약간 포크 모양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B는 A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짝대기를 한번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집합 표현 방식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자,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1, 2, 3, 6 집합 기호를 쓸 때는 요 중괄호 표시를 해줍니다. 네, 중괄호 표시. 요것도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예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괄호 예쁘게 쓰는 방법은 정해진 건 없는데 S를 조금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S.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또 S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길게 S, 그 다음에 또 S. 이렇게 하면 조금 예쁘게 그려집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내려주면 좀 더 있어 보여.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꺾어서 이렇게 뭔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예쁘게 그릴 수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예쁘게 그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수학은 이제 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소울이 있어야 되겠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6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표현을 잘 봐주세요. 자, 앞에는 x를 씁니다. 그리고 짝대기를 쓰는데 이거를 바라고 읽어요. 짝대기는 영어로 바잖아요. x 바하고 x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다가 씁니다.
x는 6의 약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 요것을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잖아요. 1, 2, 3, 6. 그러니까 요 x라는 애가 의미하는 게 얘가 원소인데 원소가 이 조건에 따라 1, 2, 3, 6이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짝대기는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되냐면은 영어에서 약간 that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선행사 있고 that 해서 설명하는 거. 뒤에 거가 얘를 뭐 수식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세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자,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구니, 주머니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소들을 이 안에 풀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집합과 집합 간의 어떤 관계, 특히나 이제 그게 다음 파트에서 좀 많이 배울 건데 벤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세 가지 표현 방식을 같이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집합의 원소 개수, 원소 개수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느낌 그냥 읽어보면 느낌 그냥 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유한집합, 개수가 유한계겠죠. 무한집합, 원소가 무수하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1, 2, 3, 4 해서 점점점이 붙어 있으면 무한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점이 없으면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 2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유한집합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뭔가 새로운 개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집합이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거는 공집합이겠죠. 여기 적혀 있네.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1이 제일 작은 자연수인데 없죠? 없어요. 없을 때는 이렇게 표기하면 멋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한 다음에 가운데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이니까 원소 아무것도 안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네, 틀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게 우리가 관심사야.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수는 보통 넘버,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n하고 대상이 되는 집합을 써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n하고 공집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원소 개수가 0입니다. 근데 여기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집합 기호가 있고 공집합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기호가 다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게? 라고 했을 때 이걸 0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는 겁니다. 기호. 그러니까 이게 원소인 거예요.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애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까 위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집합 기호를 쓰지 않았잖아요. 공집합해서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집합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 공집합, 또 그 다음에 또 공집합 들어있는 또 무슨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를 막 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집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쉼표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긴 기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집합 모양처럼 생긴 녀석, 이거 두 개가 원소인 겁니다. 알겠죠? 집합 안에 집합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생긴 애가 그냥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큰 집합 기호만 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네, 그거 조금 유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그냥 싹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A가 B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이라는 이제 집합 안에 뭐 1분단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집합과 집합 간의 어떤 포함 관계. 자,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있는데 모든 원소입니다. 한 개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입을 벌려주면 됩니다. 아까 원소 기호랑 달라요. 집합과 집합을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네,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를 없이 입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라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그 다음에 B가 뭐 1, 2, 4야. 그리고 C가 뭐 1, 4야.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하지만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왜? 2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네, 부분집합.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정의가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도 약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 모든 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또 공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B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B는 또 C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C라는 집합 안에 B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즉 A는 C에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소개했었던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공집합은 요걸 A라고 했을 때 A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집합이 A의 원소이다 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맞는 겁니다. 와,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 맞을까? 위에 거는요, 공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렇게 생긴 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애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왜 맞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집합인 거야. 그래서 이거 원소인데 원소가 A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 요렇게 생긴 애가 A의 원소이다? 라고 묻는다면 요것도 맞습니다. 왜? 요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집합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원소입니다. 원소. 네. 여기서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 3번은. 그러니까 뭘 비교하느냐 이게 되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좀 다양하게 연습하면서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다라는 거는요. A가 B에 포함이 되는데 B도 A에 포함이 된다면 서로 포함이 된다면 같다라고 하고요. 같다라는 표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equal 등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하나라도 같지 않은 애가 있으면 짝대기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찐 부분 집합, 정말 찐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에 포함은 되는데 A가 B에 같지는 않다. 이때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빼고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1, 2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부분집합을 내가 구해보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다 써봐라 이런다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1을 포함하고 있는 애, 그리고 2를 포함하고 있는 애, 그리고 1, 2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이거든. 근데 찐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요만큼 이게 진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이게 진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원소 2개짜리는 4개가 딱 나왔거든. 사실 이거는 이 수학하의 제일 마지막 파트를 보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식처럼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공식처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소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 원소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각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들어갈지 말지 두 가지 경우를 n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n제곱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원소 개수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제곱 개 나온 겁니다. 4개 나왔죠? 그럼 만약에 원소가 10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공식으로는 2의 n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1024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공식인데 그럼 여기서 진부분집합 개수가 알고 싶대. 아까 자기 자신 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1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그치? 괜찮은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부분집합 다 써보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1짜리 2 가지고 있는 애, 그 다음에 3 가지고 있는 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로 가볼게요. 1, 2, 그 다음에 1, 3. 약간 사전식 배열처럼 해주시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2, 3, 그 다음에 1, 2, 3. 총 8개가 나올 거예요. 원소가 3개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1을 포함하는 뭐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반드시 1을 포함하는 애를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풀 수는 없을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질문인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1을 반드시 포함한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특정한 원소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 자, 특정한 원소가 K개라고 한다면 그것을 빼고 2의 n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드시 1을 포함한다 라고 한다면 2의 n제곱이 원래 3제곱이었는데 1 이거 1개잖아 그치? 1개? 1개만큼을 빼고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냥 애초에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애잖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빼고 공집합부터 해가지고 1이 없는 애를 다 만드는 거야. 1이 없는 애. 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1이 없는 애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1을 각자 집합에다가 강제로 넣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이 없는 애 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을 다 마지막에 깔아 넣는 거야.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몇 개?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는 2에 뭐 3 빼기 2제곱 해서 2에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2, 3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요거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2개가 되느냐? 그거는 2, 3이 아예 없는 거 제외하고 1만 가지고 1개만 가지고 공집합인 거와 1이 있는 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 3을 강제로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하는 겁니다. 공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반드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빼고 한번 해볼게. 1이 없는 부분집합.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이것도 사실은 공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공식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L이라고 되어 있네요. N-L 이렇게 되는데 이가 무슨 말이냐면 1이 없으니까 1을 그냥 제외하고 1을 없애버리고 2, 3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집합부터 해서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공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포함하고 어떤 거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걔네들 다 없애버리면 돼.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알겠죠? 혹은 이제 애초에 넣지 않고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